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제 4화 네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문경훈 전 의원님 이제 전문 패널로 이렇게 네. 모시게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 근데 우리 문경훈 의원님 저번에 우리 방송했던 그 첫 방송 뭐 우리 고석준이랑 두 번은 우리 따로 했지만 저번 방송에 정말 핫했거든요. 아, 특히 이 민주당 쪽 계열 쪽에서 진보 쪽 중에서 의원님에 대한 뭐 어느 분 이렇게 하기가 조용한 암살자라고 했다가 문경훈 의원이 그게 험악하게 바뀌면은 아, 제가 SNS에 조용한 암살자라고 해시태그를 욕을 넣었는데 했습니다. 무경을 암살자라고 하면 이거 무슨 뭐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조용한 암살자는 저 물어봤어요 의원님한테 예전부터 있었던 별명입니까? 우리 양지훈 국장님께서 지어준 별명으로 앞으로 이제 조금 과격한 단어지만 조용한 암살자는 문경훈이다. 암살자님 저는 암살하면 안 됩니다. 저쪽에는 용산을 좀 암살해줬어. 그 현지 의원이 행정전사자도 제가 뭐 네, 이름을 지어줬는데 본인이 싫어한다면서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승사자. 아니 죽이는 것만 하세요. 현지용은 네. 저승사자, 암살자. 싫어하진 않고요. 예. 예. 아무튼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방송 어떻게 뭐 주입 뭐 예, 일반 TV 대담 프로그램은 제가 도의원 하면서 옛날에 그 공기업 직장 생활 할 때도 제가 홍보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 번 출연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 유튜브 방송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유튜브 방송 해보니까 이게 일반 우리 TV 그 프로그램하고 좀 틀려가지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그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욕만 안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뿐만 아니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시간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대본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본 없이 한다는 말은 상당히 큰 게 뭐냐면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면 안 돼. 자주 그분 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대본이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 차이가 뭐냐면 대본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대담을 하게 되면 그분의 지식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워낙 머릿속에 이런 현안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즉각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 전에 또 그 진보 쪽에 고소중에 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진보 쪽의 대표 유튜브 방송이고 예전에 그 뭐 지금도 현직 기자죠. 그렇죠. 지금 현직은 아니에요. 전직 기자. 예, 법률 쪽 그 전문가라고 불리는 장영진 기자, 장영진 기자가 운영한 TV. 네, 유튜브 채널 있어요. 예, 그 진보 쪽의 대표적 그 스피커죠. 유튜브 스피커면서 근데 그분 그곳에서 우리 고석준 국장이 우리가 쏘아올린 우리가 솔직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쏘아올린 그렇죠. 당선인 우리 얘기했어. 당선자 논란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그 방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히 말씀. 제가 나중에 우리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 4월에 방송했던 당선자 논란이 이제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다뤄진 이후에 이제 또 진보의 대표적인 스피커인 장용진 TV에서 장용진 대표님께서 그걸 유심히 봤던 모양이에요. 일간 제주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뭐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에 따른 여파가 아무래도 중앙 메이저 유튜버이기 때문에 한 2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받고 사람 뭐 육지에 있는 지인들 제가 알고 있는 정당 관계자님들이 많이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일간제주라는 매체도 장영진 TV 우리 진보 쪽에서도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영진 TV에서 제주 대표적 언론사에 갖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 고석진 국장님이 출세한 것 같아요. 저도 갔는데 서울까지 가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게 작게 저희가 크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파장이라는 거는 사회적 이슈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간제주라는 매체가 없었으면 뭐 저희 개인의 목소리였으면 뭐 전달도 안 됐을 텐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선거 이제 전후 이제 국회 개원 전까지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이게 5월까지는 아마 여러 곳에서 많은 주문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뭐 제주 쪽에서도 한번 인터뷰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이번 기회에 당선자와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지고 좋은 결론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처음에 방송할 때도 의제에 없다 보니까 예. 갑자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니까 뭐냐니까 당선인 당선자 논란이니까 저도 큰 충격받은 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물 누르듯이 그냥 그 뒤에 힘을 내는. 예. 그래서 이 언론인이 이런 걸 체크 못했다. 예. 그래서 역시 아니 저 뭐 우리 짬밥이라 진짜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제 제주사에서 오피니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뭐 한 3가지 정도의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오피니언 사회에서 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기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많이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저께도 일반 지인들하고 술자리 있어서 술은 안 먹는데 그 얘기 했더니 유튜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전으로 말하는 거하고 유튜브나 우리 일간제주를 통해서 이거 영상을 한번 본 분들은 아차 하더라고요. 사회적 내가 오피니언인데 왜 이런 걸 놓쳤을까 하는 지금부터 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엊그저께 도의회 뭐 한번 가봤는데 기자분들 저 촬영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저도 생각을 못했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고석준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민주당만은 서민의 정당인 민주당만에서는 당선자라고 유권자 동등 아니면 그 이하로 공복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고 우리 문경호 의원님께서도 전 의원님께서도 뭐 지인들 통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변화했나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아니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 당선자 당선인의 전문가로서 이제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제가 그 전 방송에 3가지 요약한 거 이외에 또 한 가지가 단순화해야 됩니다. 당선자와 당선인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자는 이제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이는 이제 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인, 미국인 하잖아요. 자는 당선자, 그러니까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경훈 당선자님께서 당선인이라고 하면 한국인, 미국인 이런 게 복수를 개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인을 얘기하는 단어인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자는 단수고 이는 복수인 거예요. 한국인, 미국인 그러잖아요. 당선된 사람이 개인이지 한 인종은 아니잖아요. 당선된 사람이 무슨 인종이거나 다수를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선 의원이 하고 싶으면 욕심은 알겠는데 이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오늘 통해서 이제 제가 요약한 부분입니다. 하나씩 튀어나와줘야 되잖아요. 다음에도 이거 얘기합시다. 한 100만 넘는 유튜버가 참여하십시오 그쪽에. 알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안 입던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좀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예,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는 빨간색 계통으로 저는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이 색깔입니다. 저는 화사하고 좋은데요, 의원님. 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 분들하고 뭐 허영진 위원장이 비롯해갖고 구분할 때도 제가 빨간색 입겠습니다. 그래, 그걸 이해해야죠 우리가. 예. 먼저 서두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한 간단한 인사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 전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상당히 안 하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 높았는데 일각에서는 뭐 그 정도면 됐다는 분도 있고 한쪽에서 특히 진보 쪽에서는 그게 무슨 기자회견이냐.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말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떤지. 예, 저도 뭐 기자회견 봤는데 한국갤럽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조사한 거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24%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최하위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 본다는, 2명이 지지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30% 이하로 내려온 얘가 노태우 취임 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28%였고 나머지는 전부 30%, 40%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4% 최하위라는 것은 진짜 반성할 점이 많고요. 그 부정적인 시각의 여론을 보면은 첫 번째로 경제가 안 좋다, 민생 문제라든가. 두 번째가 소통 부족입니다. 소통 부족이고 세 번째가 보면은 그 좀 고집스러운 불통 이미지 그런 게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취임식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그 기자들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아직도 그 이번 총선의 민심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지금까지 자기 해왔던 2년 동안의 뭐 치적을 자랑하고 그것은 너무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자회견 할 때 그 앞으로 국정 기조를 지금까지는 잘못해 왔으니까 앞으로 국정 기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모두 발언할 때는 좀 겸손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그런 걸 좀 더 진솔되게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또 끼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감초로서. 예, 껴보세요. 우리 중앙 언론에도 계셨잖아요. 네. 제가 그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 그날 뭐 장윤준 대표님하고 뭐 사적으로 대화도 했었는데 그 모두 발언 있잖아요. 모두 발언이라는 것은 이제 기자들 앞에서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이제 기자를 질문을 받는 게 그렇죠. 맞죠. 네. 모두 발언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 끝내서 이제 기자들 질문 받으러 왔잖아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추정인데 그 중앙에서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기자들 그렇죠. 다 모아놓고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생방송을 한 후에 이제 기자 질문을 받는데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하고 이제 또 걸어 나와서 기자를 질문하는데 녹화하지 않아. 녹화본인가요 그러면? 보시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앙 언론 출신이니까 저는 뭐 기자를 그런 일 아니어서 처음이라고 저는 모르죠. 원래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질 않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녹화해서 그 CG로 녹화해서 이제 틀려놓고 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긋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임 2년 차에 23%라는 지지율은 최저인데 저는 뭐 편파 방송을 지향해야 되니까 그 23%보다 더 대단한 것도 나왔습니다. 19%짜리 있습니다. 모닝 컨설턴트. 모닝 컨설턴트에서 20%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진보 지지층들 아주 기뻐해 주시고 19%입니다. 20% 무너졌습니다. 아니 또 하나. 그 아시잖아요. 세계 언론인 평가 언론이 아니고 그 세계 지도자 평가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독보적인 1위 했습니다. 부정 평가 75%. 그렇습니까? 푸틴이나 뭐 이런. 네, 우리가 맨 네. 밑에가 두 분이 있는데 우리 이웃 국가 기시다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데 부정 평가로는 1위예요. 75%.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편파방송이네요. 편파가 아니고 사실을 갖고 얘기해요. 뭐 저희가 개인 감정이 아니고 사실을 근거하는 23%하고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근데, 19%도 있는데. 그 중앙 언론 쪽에서도 얘기하면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MBC가 이번 질의에서 빠졌더라고요. 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예. MBC에 대해서 여전히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분열시키면 안 되고 화합시키고 그 다음에 뭐 부정적인 언론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제외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MBC 제외했던 그 내용. MBC 제외. MBC뿐만 아니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언론이 질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MBC 탑승 거부 2탄. MBC 질문 거부. 이번. 네, 그리고 이제 저 항상 방송할 때마다 저희는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식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보수 집권층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천민자본주의라고 있어요. 천민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데 나쁜 것만 받아들여요. 정치도.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는데 나쁜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일례가 뭐냐면 그 돌출 발언을 많이 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보셨잖아요. 네. 막 싸워요, 막 싸고. 그건 뭐냐? 이번 기자회견의 그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대변인께서 기자를 지목해 주잖아요. 대통령이 지목해야 되는 거예요. 대변인은 거기에 있는 이제 기자들이 어느 기자고 어떤 성에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짜고 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출입 기자들을 통제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골고루 들어온 게 아니고 TV조선 있잖아요. TV조선인데 조선일보 있고 뭐 연합뉴스 있는데 연합뉴스 TV 있고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부터가 불공정인 거예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총선 민심에서 나온 이거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뭐 일방적으로 뭐 변명만 늘어났잖아요. 저는 뭐 모든 게 불만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 모든 뭐 불만은 많은데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편향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뭐 CNN, 뭐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 뭐 생방송으로 막 싸워요 그냥 막.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언론은 비판하지만 언론 통제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싸우는 거였어. 그 자리에 싸워도 그 자리에서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싸우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참. 그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언론 통제를 한다든가 네. 이거는 우호적 언론에 과거로 대해서. 돌아가는 네. 거거든요. 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발전해야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